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의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지금의 현 주가와 앞으로 된 전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 과연 그 주가의 상승 드라이버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간밤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로 전기차 기본 충전 기술을 전환한다라는 소식이고요. 2024년 4분기부터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는 무료로 제공되는 NACS 충전 커넥터와 함께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판매된 11만 대의 아이오닉 사용자를 비롯해서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수만 명의 신규 고객에 대한 기대감 속에 테슬라, 이 크리스마스 전에도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사님, 테슬라에 대한 주가 파악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 24일 날 현대차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건 적절한 평가인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드라이버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선물로 올랐다?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뭐 지속성이 있는 포인트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AI 기업으로서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시점, 뭐 10월 달부터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드렸는데 그 후에 주가는 뭐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도 과연 매력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당선인의 그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그 시점, 저희가 테슬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1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오늘 첫 번째 의문점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테슬라의 상승 원인과 배경, 앞으로 전망부터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이슈를 계속 시장에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현대차가 테슬라에게 정말로 선물을 안겨준 게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뭐 11만 대가 뭐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에서 의미 있는 규모도 아닙니다. 미국의 한 해 지금 자동차의 판매량을 보면 1,600만 대에서 1,400만 대거든요. 네. 그중에서 전기차, 현대차 전기차 11만 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죠. 그래서 현대차의 선물이라는 이 평가는 그냥 주가 올라가는데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릴 것 같냐? 뭐 팔리긴 하겠죠. 그런데 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현대차 정도가 NACS로 바꿨다고 해서 슈퍼차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CCS1,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거든요. 네. 갈라파고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현대차의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재 그렇다면 테슬라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테슬라의 주가 드라이버가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 준비된 그림으로 볼까요? 자, 상반기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10월 이후의 구간에서 트럼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급등락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올랐지만 계속 이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 드라이버는 트럼프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전체적인 그 정부의 출범이 확실시되는 1월 20일 이후에는 그 드라이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꽤 수익률이 벌어졌던 엔비디아와의 수익률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리트는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테슬라의 주가 드라이버의 가장 큰 축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현대차 이슈로 올랐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주 단견이거나 의미 없는 뉴스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린 정말 그 근본적인 핵심 요인은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키워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우려감도 드는 게, 핵심이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키워드라면 1월 20일 이 취임식이라는 날짜가 조금 두렵게도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그 부분도 일단 뭐 두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주가의 강도도 그렇죠. 다소 좀 과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지금 보면 단순한 전기차 회사라고 보긴 어렵죠. 만약에 전기차 회사였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계속 급락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다 헤매고 있는 그런 전기차들의 흐름과 맥락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복합적이기는 하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질문해 주셨던 대로 1월 20일 트럼프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주가 반응도 줄어들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머스크가 갖고 있는 위치, 트럼프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두 번째 의문점까지 함께 열어보면서 시장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사실 요즘 누가 테슬라를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국한하고 보겠습니까? 뭐 AI, ESS, 로봇, 우주항공, 무궁무진하다. 한마디로 테슬라를 어떤 한 가지 키워드로 정의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은 테슬라를 어떤 기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뭐 답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그냥 복합 기업입니다. 뭐 뉴럴링크를 포함해서 지금 뭐 우주항공, 통신, 에너지 뭐 안 거쳐져 있는 산업 분야가 없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네요. 자율주행은 뭐 미국에서도 이미 뭐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올려놓은 그 판을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주요 국가들로 다 모두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지금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와 그다음에 최근에 올려온 이 FSD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일론 머스크의 XAI,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고 있는 AI 업체에 60억 불이 또 금방 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위치, 거기에다가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만 붙으면 투자를 뭐 몇 조 단위로 받는 것은 너무 쉬운 그런 일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테슬라의 저런 AI가 잘 녹아들게 되면 현재 AI의 대표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만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서 이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어떤 주가 변동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13.2 버전, 테슬라 FSD 13.2 버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이 버전으로 지금 운전을 하면 ASS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한 뭐 100m 가까이 떨어져 있어도 차를 나한테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은 뭐 다반사고,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어려워 보이는 뭐 IC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도 쉽게 해내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애플처럼, 애플을 우리가 아이폰 회사라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애플은 결국은 아이폰을 포함해서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지만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 소외되고 있었던 AI 기능까지 접해지면서 상반기에 소외되었던 애플과 테슬라라고 하는 두 종목이 하반기에 모두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AI의 첨가, 그 다음에 FSD에 대한 강조점은 제가 보기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상승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라고 하는 하나의 주가 드라이버, 그 다음에 최근에 FSD와 AI 쪽으로 결부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가 드라이버,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가의 상승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테슬라 FSD 가장 최신 버전인 13.2 버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00m 앞에서 버튼만 누르면 내 앞에 차가 오는 거잖아요. 저보다도,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주가가 이런 테슬라의 매력들을 좀
일맥상통하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는 건지 이런 매력에 비해 그래도 여전히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시장의 미인주라고 하는 게 네. 모든 사람들의 매력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현재 매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간에 올라온 속도와 그다음에 모멘텀 두 가지 드라이버 중 하나의 모멘텀이 거의 이제 끝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 전략은 다르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소위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의 투자 전략의 움직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200 미만에서의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죠. 지금은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테슬라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한 게 오늘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4번째 문점 바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타이밍은 언제인지 오늘 저희가 한번 결정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네. S&P 500 자체가 이미 그 라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더 공급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 자체도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금리 레벨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밸류 매력이 이미 없는 상황에서는 분할 매도의 시작점이라고 보셔야죠. 신규 매수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정도로 보셔야지 이런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네. 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잘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정도는 해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자 테슬라의 지금 전체적인 평가를 지금 12월 달에 보시게 되면 스트롱 바이도 물론 있고 바이도 있고 홀드하고 언더퍼폼도 있습니다. 물론 셀 의견도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이 의견이 조금씩 강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는 $283, 현재 주가는 $460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종목의 적절한 밸류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과연 적절하게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저쪽의 의견도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가의 드라이버 중 하나는 이제 서서히 꺾일 시점이 왔다라고 본다면 그 관점에서 저는 테슬라는 이제부터는 내려놓을 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정확한 고점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당연히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뭐 10조각으로 잘라서 팔던 네. 아니면 100조각으로 잘라서 팔던 3조각으로 잘라서 팔던 그거 뭐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겠죠.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20조각 정도로 나눠서 저는 뭐 5%는 당장 오늘 지금 시점에라도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이 보유자의 관점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이 테슬라와 현대차 관련 이슈가 나오자 오늘 장 초반부터 뭐 자율주행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테슬라의 분할 매도 관점과 유효한가요? 아니면 좀 별개의 테마로 저희가 관점을 접근해 봐야 될까요? 지금 NACS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거의 뭐 99%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한 뭐 트레이딩 정도 영역으로 봐야 되고요. 최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테슬라의 움직임이 전기차 때문에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까지 함께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관련주 저희 어떠한 방향성으로 2025년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의 상승은 전기차 때문도 아니고 뭐 AI 때문만도 아니고 트럼프 때문만도 아니다. 다양한 복합적 이유로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쏠리는 시장의 수급과 그와 관련된 공매도 청산과 관련된 상승도 수급적으로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추가 상승이 열려 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라는 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액션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봤을 때 지금이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냐 분할 매도의 시작점으로 보면 당연히 후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저 역시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네. 저는 뭐 오늘부터는 테슬라를 조금씩 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과연 현대차와 이슈의 연관성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주가의 상승이 과도한 것인지 그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2025년 대감에 있어서 테슬라 보유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분할 매도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테슬라 함께 체크하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주제 함께 짚어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